네,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주요 성인 질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는 관절염인데요. 관절염은요,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과 뼈, 인대 등의 손상이 생기면서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그 분류도 다양한데요. 관절염의 분류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척추 관절병증, 세균성 관절염, 그리고 오십견 등으로 크게 분류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네 분의 원장님과 함께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가장 관절염 중에서 빈도가 높은 바로 증상들이 퇴행성 관절염인데요. 퇴행성 관절염부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보통 우리가 뼈마디가 아프고 뻣뻣하고 쑤시고 저린 경우에 관절염인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이 관절염의 가장 흔한 원인이 퇴행성으로 인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사실 우리가 걷고 그다음에 물건을 짚고 들고 움직이고 할 때 관절의 운동이 자연스럽고 부드러워야 하는데 그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쿠션 역할을 하고 있는 연골이 지속적인 힘의 압박을 받아서 손상을 받고 얇아지고 하게 되면 관절 주변에 있는 조직이 염증도 생기고 퇴행화되면서 통증이 유발되고 그다음에 관절 운동에 제한이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 관절을 보게 되면은요, 관절은 이제 뼈와 그다음에 뼈를 보호하고 있는 연골 그리고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는 윤활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윤활액은 한의학적으로 이제 진액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진액이 나이가 들게 되면 마르고 부족해지면서 관절 부분을 뻑뻑하게 하고 자연스러운 동작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움직이면서 사실은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그 연골이 닳고 얇아지게 되고요. 연골이 닳고 얇아지게 되면은 그 주변에 있는 염증들이 생기면서 퇴행성 변화가 좀 더 심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퇴행성 변화가 심해지면은 나중에는 뼈에서 변형이 생기면서 골극이라는 뼈의 돌기도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뼈에 변형까지 오는 퇴행성 관절염의 악화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대개 나이가 들면서 환자 수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보통 40대, 45세 이전에는 사실 100명 중에 5명 이내로 그러지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65세 이상이 되면 85% 이상 거의 대부분의 어르신들에게서 퇴행성 관절염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퇴행성 관절염은 노인층에 많을 뿐만이 아니라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아무래도 좀 발병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비만인 경우에는 체중에 의한 압박 그리고 근육량 부족 때문에 좀 더 유병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발병률이 좀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절염이 있을 때는 그 관절 부위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 주시는 것이 초기에 빠른 치유가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관절을 많이 쓰지 않고 휴식을 취하면서 따뜻하게 보호를 해주시면은 더 진행되지 않게 막을 수가 있겠고요. 관절을 그러지 않고 계속 무리하게 사용하게 될 경우 결국 만성적인 통증과 그 다음에 뼈의 변형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관절염의 경우에는 크게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분류하기 쉬운데요. 이 두 관절염의 차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관절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둘은 전혀 다른 기전으로 관절의 통증을 일으키는 그런 질환들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요, 쉽게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병이 되고요.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혈액병입니다.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무릎을 많이 사용하거나 아니면 특수한 관절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해서 그쪽 부분에 퇴행성 변화가 오는 거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혈액이 자꾸 탁해지는 겁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인데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면역 체계가 나 스스로를 공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피하 구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것이 림프구, 과립구 이런 세포들인데요. 이런 세포들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이상하게 외부에서 침입한 병균이나 세균을 공격해야 될 내 몸의 그런 방어 병사들이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격 현상이 관절에 나타났을 때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입 안 점막이나 어떤 성기 주변에 나타났을 때 우리가 베체트 병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대장, 이런 장 점막이 나타났을 때 궤양성 대장염, 또 크론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 방법도 전혀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을 구분할 수 있는 우리가 쉬운 그런 기준이 있는데요. 보통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 류마티스 학회에서 그 7가지 증상 중에 뭐 서너 가지 이상을 만족하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봅니다. 대표적으로 아침 기상 시에 그 조조 강직이 있고요. 관절이 뻣뻣해지는 거예요. 로봇처럼. 그리고 그걸 풀려면 굉장한 통증이 따르고요. 두 번째로 퇴행성 관절염은 아무래도 양쪽 중에 더 많이 쓴 관절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 혈액이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절 양쪽에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액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혈액 검사를 했을 때 류마토이드 인자가 양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관절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건강한 의사 함께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퇴행성 관절염과 관련해서 전화를 주셨거든요. 또 한의학적 치료법이 궁금하다라고 전화를 주셨는데 원장님들마다 치료법이 조금 다양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 들어보고 싶은데 양지훈 원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여러 원장님들께서 관절염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자, 관절염의 전통 한의학적인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관절염은 한의학으로 각기 혹은 비증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습열병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죠. 습열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습, 물을 의미하고요. 열은 뜨거운 것, 열을 의미합니다. 즉 습열병은 한의학의 경락으로 말씀드리면은 습은 태음경이 되고요. 열은 양면경이 됩니다. 습과 열이 제대로 조절이 되지 않아서 관절염이란 병이 생기게 된 거고요. 이를 경락으로 해석하면 태음경과 양면경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이런 관절염이 된 것이죠. 그러면은 이 치료법은 태음경과 양면경을 제 역할을 해주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관절염이 주로 근육이 이렇게 마르고 통처가 붓고 열이 나는 통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락적인 해석이 가능한 건데요. 예를 들어 나무를 한 그루 심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무에 물만 있고 열이 없다면은 나무는 어떻게 될까? 나무 잘 자랄 수 있을까요? 나무는 못 자라고 뿌리가 썩어서 아마 죽게 될 것입니다. 이와 반대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만 있고 메마른 땅에 물은 없고 나무가 햇빛만 있다면은 이 나무도 얼마 못 가서 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물과 열이 제대로 조화가 되어야 나무가 잘 자랄 것인데 물과 열이 제대로 조화가 되지 않는다면은 이 나무는 제대로 자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한의원에서 주로 3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근육을 많이 써서 윤이 많이 부족해질 때는 홍화약침이나 녹용약침을 사용하여 윤을 보충하게 되고요. 그리고 관절이 많이 붓고 통증이 많이 심할 때는 청열해독하는 방법으로 봉독약침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근육이 많이 퇴화돼서 약해지고 무릎이 많이 부어 있을 때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광활탕이라든지 독활기생탕 같은 한약 처방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원론적인 한의학적 관점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그러면은 최정훈 원장님, 어떠한 치료법들을 쓸 수 있을까요? 네. 잘 아시겠지만 한의원에 가면은 침뜸 치료나 한약 치료나 뭐 부항 치료, 방금 원장님께서 설명 잘 해주신 약침 치료 다 많이들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매선요법이라고 약실을 자입하는 그런 침술 요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보통 침을 맞으면은 한 20분 정도의 자극을 주고 전침을 걸어가지고 전기 자극을 주고 이 정도의 치료가 많이 있는데 매선요법은 약실을 자입해가지고 한동안 그 약실이 녹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관절이랑 주변 근육 인대에 자극을 계속 줘서
근육이나 인대를 강화해주고 또 관절의 그런 그 기혈순환을 도와주는 요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받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또 제가 추가적으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상 체질별로 그 좋은 관절염에 좋은 차들을 좀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태양이는 보통 그 가슴 윗부분이 발달한 체형인데 목덜미가 두껍고 이렇게 머리가 크고 이런 체형이 태양인 체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모가차나 오가피차가 도움이 되고요. 또 소양이는 흉곽 부분, 가슴 부분이 발달하고 하체는 좀 그에 비해서는 덜 발달한 체형인 분들을 소양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체질인 경우에는 좀 약간 열이 있고 하니까 보리차 같은 것도 좋고 또 하초를 보하는 산수유나 구기자 이런 차들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태음이는 보통 골격이 크고 좀 비대한 체형이 많고 땀을 좀 잘 많이 흘리는 그런 체질인데요. 태음인 체질에는 녹차나 율무차 같은 것도 좋고 또 칡차 같은 거가 좀 도움이 많이 돼서 근육을 풀어주고 관절염의 예방이나 이런 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음이는 좀 왜소한 체형이지만 상대적으로 엉덩이나 골반 부분이 발달한 체형인데요. 보통 소화기가 좀 약하고 냉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생강차나 계피차 그리고 두충차 이런 것들이 뼈를 보호하고 냉한 체질을 개선해줘서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체질별로도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정말 다양한데요. 이상중 원장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법은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 일반적인 퇴행성 관절염하고는 그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혈액에 병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치료 목표도 혈액을 맑게 해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단계별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혈액을 만드는 재료가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의 혈액이 되기 때문에요. 일단 기름진 음식이나 인스턴트 음식 그리고 밀가루 음식 적어도 이 세 가지는 끊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소화 흡수가 잘 되는 그런 발효가 잘 된 음식, 뭐 전통적인 청국장이라든지 김치라든지 한식 종류 이런 쪽을 많이 드셔주시면 좋고요.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대부분의 그 육류들은 지방, 포화 지방산이 많죠.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그 오리고기 같은 걸 좀 드셔주시면 좋고요. 저는 여름철에는 민어를 많이 드시라고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한의원에서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것이 제대로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흡수가 되지 않으면은 혈액을 만들 재료가 없어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소화기를 튼튼하게 하는 처방을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혈액을 재료가 만들어졌으면 재료가 우리 몸에 들어왔으면 그걸 가지고 혈액을 잘 만들어야겠죠. 근데 혈액은 어디서 만드냐 하면 골수에서 만듭니다. 골수에서 성인의 경우에는 골수에서 우리가 잠잘 때 아주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 혈액이 만들어지고요. 그것이 이제 간과 지라에 가서 파괴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숙면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잘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저녁 시간에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골수의 그 온도차, 그 낙차로 인해서 잠을 자는 거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족욕을 해주시는 것도 또 도움이 돼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 제가 운동 하나 알려드리면요. 우리가 그 골수를 좀 자극을 해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그 척추 쪽에 우리 그 칼국수 만들 때 쓰는 그 홍두깨 같은 거 있죠. 그런 그 두께가 한 지름이 한 10cm 정도 되는 홍두깨를 척추 위쪽부터 받치고 조금씩 몸을 굴려가는 겁니다. 반드시 누운 상태에서 가급적이 처음에 하실 때는 밑에 좀 푹신한 이불을 깔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척추 마디 하나하나를 1분에 한 개씩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하시면 안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그렇게 천천히 내려가서 척추를 자극해 주시면 주변에 이제 신경들도 같이 자극이 되니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도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주시는 거. 그리고 통증 완화에는 봉침이 정말 드라마틱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봉침 치료를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 한약을 처방 받으시는 것도 같이 권해드립니다. 네, 그럼 이세원 원장님 마지막으로 이 관절염 치료법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이 한의원을 많이 찾아오십니다. 한의원에서 침 치료도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데요. 침 치료를 받게 되면은 통증 부위에 그 혈액 순환이 안 돼서 생긴 염증과 통증들이 빨리 개선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염 초기에는 한의원에 오셔서 침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경우에는 사실은 한약 치료가 좀 병행되는 것이 좋습니다. 한약이 복용할 경우에 그 관절염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꾸준히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침과 봉침이 고질화된 그 관절염 주변의 조직을 정상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료를 받으시면 좀 더 빨리 치유되실 수 있겠습니다.